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수급 분석, 국내 해외 이슈, 그 다음에 슈퍼개미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관심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세 번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추천 종목과 관심 종목은 분기별 상위 100개 미만의 종목 중에서 추천을 드리고 관심 종목을 드리죠. 선별 기준은 일단 실적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저평가, 그 다음에 우량 한가, 이걸 합산해서 100개 미만으로 추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모 경제 채널을 시청을 하다가 패널분들이 종목을 추천하고 종목이 하락하면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적 나던 차, 우연히 제 방송을 일주일 전부터 시청을 했는데, 자, 21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 말씀 드린다. 자, 21일이면은 어제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스 한 종목만 보유하고 내일은 리스크가 많은 날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있지만 매매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크게 하락을 해버렸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정회원들을 위한 총알바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부탁드리지만 양심껏 우량 종목을 선택하여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알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답글을 달았습니다. 정혜원도 똑같이 아침에 매수합니다. 정혜원 총알바지였다면은 2019년도 8월 달부터 추천 종목과 관심 종목 전 종목이 어떻게 수익이 났겠느냐, 이 캡처해 놓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답글을 달자마자 이 사람이 댓글을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이분이 제 방송을 보겠죠. 당연히 보시면은 댓글을 안 남기겠죠. 댓글 남기더라도 이름을 바꿔서 남기든가 하시겠죠.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발굴 시간은 6시 이후에 합니다. 시장이 마치고 나면 모든 이슈가 나오죠.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에 대한 시장의 악재가 나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정회원분들이나 똑같은 시간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아침에 똑같이 매수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95% 상승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특징 종목 및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단타의 고수가 아니면은 매매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2.4%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장은 다우존스 기준으로 0.4% 하락을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1.4%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4%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가 돌았다가 오늘 3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에서는 이틀 연속 2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 자체는 또 개인들이 다 따놔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자꾸 꼬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이 9,361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4,768억을 매도, 기관에서 4,48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거는 전기전자 쪽에서 개인들은 많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많이 팔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늘 모든 업종에서 다
다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모든 업종에서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까지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코스피, 코스닥을 전부 다 양매도를 했습니다. 선물까지 매도를 했죠. 그리고 콜옵션은 마이너스 1억, 풋옵션은 플러스 6억, 그 다음에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안정자산을 186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이 외국인들은 하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현물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합산을 해버리면 오늘 1조 2천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순매수가 많아져 버리면 시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초강력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25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과 목표를 제시를 안 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죠. 경제 성장률과 목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현실화가 돼버렸죠. 1000조 원이 넘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 때문에 중화권 증시가 급락을 했다. 자, 여기에는 목표치와 성장치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발표를 안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치 전망이 안 좋으면 발표를 안 하겠습니까? 자, 거기에 반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또다시 중국을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비속어죠.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충돌을 하고 있고, 미중 갈등은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일날 지표가 발표가 됐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0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9주에 걸쳐서 무려 3,860만 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회복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는데 조기 해제하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금지를 해버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악재들이 겹치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게 없는데 주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시각이 8시 5분인데 미국 3대 주요 지수는 0.2%에서 0.4% 정도 하락 중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소폭 지금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자, 테스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째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거는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없는 조정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5만 원 이상이 충분히 넘어가야 된다. 지금 시장 상태가 워낙 불안하고 안 좋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하지 말고 기존 방식대로 3% 이상 올라가면 분할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위아에 대한 2분기 예상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자, 1분기 예상 실적은 전 분기보다 굉장히 좋았죠. 영업이익도 거의 400% 가까이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에 육박했죠. 근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세요. 예상 실적 자체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워낙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보면 바닥에서 그나마 조금 상승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월봉으로 돌려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85% 지금 조정 중입니다. 이 종목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 더 빠진들 얼마가 빠지겠습니까?
자, 어차피 현대차는 현대차의 실적대로 올라가고 기아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실적대로 올라가죠. 근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고 기아자동차에도 납품을 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실적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이 회사 자체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많이 물린 것도 아니에요. 뭐 한 4% 정도 4% 정도 뭐 물린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움직여 버리면 곧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확정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심각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6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위아라는 회사가 안 좋아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월요일날 시장 자체가 상승해버리면은 가장 빠르게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월요일이 돼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실적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은, 한때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를 했었던 신라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이 한때 15만 3천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12,100원까지 내려왔고 이제 곧 상장 폐지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젠을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든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든 여기서 매수를 하든 여기서 매수를 하든 전부 다 지금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이죠. 자, 신라젠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69억, 77억, 91억 나오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0억, 590억, 580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70억, 마이너스 560억, 마이너스 1100억, 이 4년 연속 적자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를 왜 매수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종목을 경제방송에도 추천을 많이 했었죠. 제가 그때도 정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자, 그리고 5월 25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네오위즈입니다. 5월 25일 관심 종목 및 전략, 여러분들이 5월 25일 날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재무 구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PER 같은 경우에는 20, PBR 같은 경우에 1.4, PBR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되는 종목입니다. 자, 2020년 1분기 매출액이 발표가 났습니다. 2020년 5월 12일 날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136억, 예상 실적 대비 37.56,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9.18%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분기 대비 했을 때 매출액은 좀 줄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101억에서 136억으로 약 35% 정도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5억에서 129억으로 약 400% 가까이 증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고 고등학생들이 개학을 했죠. 앞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할 것 같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회사 유보율은 2986, 부채 비율은 21, 회사 재무구조가 너무나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순이익률의 경우에는 3.16%에서 19.49%로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2분기에도 2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2주, 그러니까 1년 중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도 나와주었고, 근데 중요한 건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이 윗꼬리가 달렸는 거는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종목이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많이 상승한 것 같아 보입니다. 월봉으로 돌려보면 한때 75,4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무려 70%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31만 8천 주를 순매수를 했고 기존의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었다가 6거래일 동안 매도를 한 게 보여집니다. 차익 실현을 했겠죠, 기관 투자자들은. 자,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물량과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 차익 실현 물량 자체를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종목에 대한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에서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의 저가를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기준선 정도를 이탈하면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5월 25일 공략 종목 네오위즈 매수가는 24,700원 이하 혹은 25일날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시가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시가는 전일날 종가하고 상관없이 그날에 시작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이탈 시 손절. 목표가는 3% 이상부터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정상적인 장세다. 수급도 이해가 안 간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폭락장, 대세 상승장 이거를 몇 번이고 되돌이표를 찍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는 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은 영상 제작을 매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